요즘 새벽마다 깨고 다시 잠드는 게 힘드신가요? 60대 이상이라면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나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노년 수면을 연구해온 수면 전문가 오태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 잠 재료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만 먹다 보면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잠을 만드는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해진 거죠. 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잠 재료가 무엇인지, 왜 부족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끊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언제 가장 잠이 안 오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얼마 전 68세 이정자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밤마다 3번 이상 깨고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죠. 낮에는 피곤해도 막상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고 잠들어도 한두 시간 뒤에 다시 깨버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자님은 약을 바꾸고 수면제 용량도 늘려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낮에 더 멍하고 기운이 없어지는 느낌만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 대신 몸속 결핍부터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가 모두 정상 범위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수면제를 천천히 줄이고 몸속 잠 재료를 보충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3주 만에 새벽 각성이 줄고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되신 거죠. 이정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약 없이도 밤새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이유, 그 원인은 대부분 몸속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약이 아닌 결핍 관리가 핵심인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불면증을 일으키는 5가지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부족부터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60대 이후에는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됐지만 나이 들면 장에서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남는 양은 훨씬 적어집니다. 국제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8주간 마그네슘을 보충한 노인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1시간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잠드는 시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깊은 잠의 비율도 함께 올라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깊은 잠을 자야 뇌가 제대로 쉬고 회복되거든요. 제가 만난 66세 정민호님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수면 중에도 몸이 뻣뻣해서 자주 깨셨어요. 약국에서 산산화 마그네슘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350mg을 저녁 식사 후에 드시게 했더니 3주 만에 다리 경련이 사라지고 숙면을 회복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저녁 식사 후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하고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뻣뻣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인데요. 60대 이후에는 분비가 9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스의 노년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멜라토닌은 50대 이후부터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뇌의 송과선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송과선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량이에요.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5mg, 10mg씩 드시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71세 홍순옥 님도 처음에 고용량 멜라토닌을 복용하셨는데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셨어요. 그래서 1mg 이하로 줄이고 저용량으로 바꾸자 개운한 숙면을 얻으셨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자기 30분 전에 0.5에서 1mg만 드시는 게 좋고요. 매일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몸이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 조절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셔야 해요. 멜라토닌 혹시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세 번째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멜라토닌의 원료인 세로토닌 합성을 돕는 핵심 영양소예요.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 분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삼성창원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사람은 깊은 잠을 못 잘 확률이 36%나 높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낮 동안 기분도 가라앉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69세 이경희님은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12나노그램/ml로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비타민 D를 보충했더니 수치가 정상화되고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었습니다. 낮에도 훨씬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셨죠. 비타민 D는 아침 식사와 함께 2000에서 4000 IU를 드시는 게 좋고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안 되거든요.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햇빛 쬐는 시간 하루 20분 이상 확보하고 계신가요? 비타민 D는 햇빛으로도 만들어지니까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늘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결핍입니다. 오메가3는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 균형을 돕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 세포막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늘어나면서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은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가 7회나 줄었다고 해요. 잠들기는 하는데 자꾸 깨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메가3가 뇌의 염증을 잡아주고 신경 전달 물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거든요. 70세 박도현 님도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서 고생하셨는데 오메가3 1000mg을 아침 식사 후에 드시기 시작하면서 새벽 각성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오메가3는 DHA와 EPA가 합쳐서 1000에서 2000mg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다만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생선 냄새 때문에 오메가3 피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냄새 없는 제품도 많으니 걱정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만 챙기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수면 리듬 조절과 근육 긴장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밤에 근육이 긴장하고 다리가 당기면서 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60대 여성에게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게 했더니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칼슘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비타민 D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67세 김정숙님은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경련이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칼슘 1000mg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드시기 시작하면서 다리 경련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밤새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과 저녁으로 500mg씩 나눠 드시는 게 흡수에 좋고요. 철분제와는 동시에 드시면 안 됩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철분제는 따로 시간을 두고 드세요. 밤에 다리 당기는 증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칼슘 보충을 꼭 시작해 보세요. 이 5가지가 바로 60대 불면의 뿌리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이 잠 재료들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과 실천 루틴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양소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을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이 3가지는 지용성이거나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들이에요. 공복에 드시면 속도 불편하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아침 햇빛과 식사로 시작되거든요. 아침을 거르시면 하루 종일 리듬이 흐트러지고 저녁이 되어도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영양제도 그때 함께 챙겨 드세요. 점심때는 가능하면 햇빛을 20분 정도 쬐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세로토닌 합성도 활발해집니다. 실내에만 계시면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산책하시거나 베란다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빛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낮 동안 활력도 생겨서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한 번 더 드세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잠들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칼슘도 저녁에 한 번 더 먹으면 밤새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돼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하시고 너무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잠자기 30분 전에 멜라토닌을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드시는 게 아니라 잠들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에 미리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 30분쯤 드시고 그 다음에 세면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딱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카페인이에요. 커피나 녹차는 오후 3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6시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또 커피나 녹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까 식후 30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점심 식사 후 한 잔 정도만 드시고 그 이후로는 물이나 허브차로 대체하세요. 낮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낮잠은 점심 식사 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좋고 의자에 앉아서 가볍게 눈을 붙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푹 자버리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주의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시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절대 눕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고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잘 되는 채소나 생선 위주로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을 식사와 함께 드시고요. 점심때는 햇빛을 20분 쬐시고 저녁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한 번 더 드세요. 취침 전에는 멜라토닌을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후 3시 이후 금지, 낮잠은 30분 이내,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 마무리. 이 루틴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영양제를 드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약과의 조합입니다. 기존에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혈압약, 당 조절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마그네슘을 고용량으로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마그네슘 자체가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마그네슘을 300mg 이하로 시작하시고 혈압을 매일 재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 조절제를 드시는 분이 멜라토닌을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멜라토닌이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기 때문에 혈당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멜라토닌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드셔야 해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오메가3 자체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오메가3를 10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출혈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약 목록과 건강식품 목록을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눈에 보면 상호작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노트에 적어 두시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시면 전문가 상담할 때도 편하고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할 때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약통을 요일별로 준비해서 미리 담아 두시는 게 좋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담아두면 깜빡하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거든요. 약국에 가면 요일별로 칸이 나눠진 약통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치를 미리 담아두면 매일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합니다. 복용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아침 7시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저녁 7시 마그네슘, 칼슘, 취침 전 9시 30분 멜라토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가족 중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복용표를 함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챙겨주시면 훨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의 복용표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이렇게 생활 루틴과 조합만 바로 잡아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실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60대 이후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몸 속잠 재료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마그네슘, 멜라토닌,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이 5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수면제를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고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낮에는 멍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른 건강 문제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죠. 수면제는 임시방편일 뿐 몸속 결핍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낮 동안 기운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잠이 제대로 오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보충부터 시작하세요. 이 2가지만 제대로 채워도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300mg, 아침 식사 후 비타민 D 2000IU. 단 2주만 꾸준히 하셔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엔 오메가3를 추가하시고 칼슘도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세요. 멜라토닌은 정말 필요하실 때만 소량으로 드시고요. 이 순서대로 하나씩 추가하시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관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와 연골 재생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무릎, 허리, 어깨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대로만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어떤 습관이 잠을 가장 방해하고 있나요? 새벽에 몇 시에 깨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